요즘 분당 쪽에 가면 정말 아파트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0.01% 차이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동의율을 얻으려고 모두가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애가타게 열심히 하는 이유, 재건축 선도지구가 된다면 가장 빠른 2030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분주한 겁니다. 오늘 9월 23일부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의 산본, 부천의 중동 이렇게 일기 신도시 5곳이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이 27일 금요일까지니까 월화수목금 5일 남았습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조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모 신청서 그리고 신청 동의서, 대상지 현황과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기준에 따른 조합 자체 평가표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야 되는데요. 지자체마다 표준 평가 기준을 두고 세부 평가 항목을 만든 뒤에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할 계획인데, 주민분들이 바쁜 이유가 이 점수 100점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바로 주민 동의율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분당의 경우 평가 기준이 제일 복잡하고 또 공모 가구 수도 가장 많습니다. 8,000가구, 일산이 6,000가구, 그리고 나머지 평촌, 산본, 중동 쪽이 각각 4,000가구씩 해서 총 26,000가구인데요. 물론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최대 3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가 일기 신도시 전체 물량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물량이 예상되는 분당의 경우는요, 성남시의 기준을 보니까 주민동의율이 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이 6점, 그리고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5점,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 파급 효과라는 항목이 19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인데, 여기다가 사업 실현 가능성의 가점이 또 2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02점인데, 요 2점, 요게 좀 관건이네요. 자, 그리고 동의율의 점수 배정을 보니까 만약에 동의율이 50%면 최하 점수 10점을 받고요. 동의율이 95% 이상이면 동의율 점수 만점인 60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95%를 다 못 채울 경우 95%보다 아래의 동의율은 1%포인트당 1.11점씩 차감되면서 계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거든요. 동의율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0.1점 차이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분당이나 평촌, 일산, 산본 지역에 저희 표용호TV를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이 지역에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갑자기 궁금해질 겁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동의율이 얼마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서류 제출이 23일, 오늘부터 27일까지니까 아마도 27일 마감 전까지 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아마 정말 많이들 애를 쓸 겁니다. 동의를 받을 때 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금방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외국으로 여행 간 분들 계시죠. 또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분들도 계시죠. 또 모르는 전화 안 받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오는 거 이거 귀찮아서 이게 뭔지 안 보고 그냥 패싱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찾아가면 될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못합니다. 조합이 아니라 아직 준비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문자로만 동의 여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죠. 아니 뭐 주민들 수건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동의를 다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심지어 어떤 분들이냐면요, 선도지구 도전 그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도 그거 한 번도 안 읽고 지나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이렇게 걸려 있으면 꼬박꼬박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읽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저런 게 붙어 있어 하고 대충 읽고 기억도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붙이거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동의를 올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분당의 주요 통합추진 단지 중에 가장 수가 많은 양지마을 쪽이 보입니다. 정말 많죠. 4,300가구가 넘으니까 많은 겁니다. 양지마을의 경우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동의율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94.03%가 현재 스코어입니다.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 스코어인데, 27일 접수까지는 이제 며칠 남았기 때문에 95%는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4곳들도 보시면 현재 90에서 93% 동의를 확보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동의율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좋은 것도 개인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 반대 의견도 있게 마련이죠. 뭐 이사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분담금이 부담스러우니까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지금 고령자분들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분담금 자체가 이거 정말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를 보니까 고령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담금 대출을 해줄 테니까 분담금 걱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쓴 글도 봤는데, 아니 뭐 사실 이게 대출이 이 해결의 만능도 아니고요. 대출 받으면 수입이 없는 고령자분께서 대출 원리금은 또 어떻게 갚느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 자체가 정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분담금 대출을 해주겠다 이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대출받아 재건축을 한 다음에 집값이 뛰면 그때 팔아서 분담금 대출 갖고 나가라, 뭐 이런 뜻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냥 난 이사 가기 싫어, 이 동네가 좋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재건축 반대를 하면 찬성하는 주민분들이 노골적으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저격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안 하고 뭐하냐,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안에 아파트 전체 층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동의한 데만 이렇게 표시하고 동의하지 않는 데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보여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해도 현재 주민 동의율이 94%가 넘습니다. 엄청 높은 찬성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는 단지들을 보니까 단지들이 통합 추진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래도 규모를 키우면 선정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분당구 서현동의 시범 1구역, 여기 삼성 한신아파트와 또 한양아파트가 있고요. 2구역이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합쳐서 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여기 어디가 가깝다, 역세권,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1구역과 2구역 각자 이렇게 따로 신청하게 됐는데, 이거 4개 단지가 만약에 다 합쳐서 신청한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삼성 한신아파트가 1781세대, 한양아파트가 2419세대, 뒤에 우성아파트 1874세대, 현대아파트가 1695세대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7769세대.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10,000가구가 넘게 되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이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4개 학교를 품은 학부모 아파트가 되는 매머드 단지가 처음으로 탄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통합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각자 추진합니다. 통합은 무산됐지만 선도지구 추진은 잘 되길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추진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성공을 하면 나는 얼른 팔고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재건축 후에 나아진 그 주거 환경에 살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아파트 가격이 막 뛰면 즉각 팔아서 나는 차익을 보고 딴 데로 이사 가겠다, 이런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투기 세력이 시장에 진입해서 가격 상승을 막 부추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체크해 보니까 가장 유력한 단지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가 유력하다 라고 인식되고 있는 그 수인분당선 순회역 바로 옆에 양지마을, 여기 통합 재건축 지역을 보니까 최근 거래가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막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도지구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마냥 기대에 부풀어 너무 가격이 오르면 이 또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관건이 바로 분담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좀 지연되면 공사비가 또 폭증하고, 이렇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 비용만 올라가게 되겠죠. 재건축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니까 더 높은 가격에 지금이라도 빨리 사는 게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덤벼들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솔마을 2단지의 경우 일주일 사이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 2천만 원 뛰어서 거래가 됐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뛰면 나중에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지역은 거의 다 재건축할 아파트 대상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파트가 더 많이 지어지겠죠. 지금 분당의 도시정비 기본 계획안이 나온 걸 보니까 지난 9월 20일에 공개가 됐는데, 적정 용적률을 이 정도로 상향해 줍니다. 많이 올라갔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분당은 주택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9만 6천 세대 정도가 되는 분당인데, 이게 나중에 되면 15만 5천 세대 정도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만약에 사신다는 분들 있으면 건설사 주식을 사십시오. 재건축 물량이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부터
아주 오래된 강남의 아파트들의 숫자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주식을 그걸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재건축 용적률을 지역마다 이렇게 330에서 350%까지 막 올려주면 주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재건축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 비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54%나 됩니다. 이거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걸 다 용적률을 올려서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기보다는 주택 공급량을 늘려주려고 하는 이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조합원들이 경제적 부담이 좀 덜어져야 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뭔가 이익에도 보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되는 곳에 아파트 공급가는 계속 뛰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낼 인구가 가까운 미래는 절대적으로 받쳐주질 않는다. 여러분, 이 문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선도지구 추진하시는 단지들 모두 응원드리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배용호TV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